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태종 춘추공 부분과 관련해서 신라인의 일상을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신라인의 일상을 찾아서 삼국유사 전편을 이제 몇 가지 그 큰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건국 신화로부터 말미암는 역사 분야가 있고 또 특히 그 신라 사회에서 널리 불리우던 그 향가는 물론 고려조에 와서 일현선사 자신이 지은 한시도 48수나 되는 그런 문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흥법이나 탑상편 또 의회편을 비롯한 그런 신주, 감통, 피은에 걸쳐서 그런 어떤 그 불교 신앙 관련의 그런 어떤 불교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철학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일현선사 본인이 직접 관찰한 것도 있고, 더러는 그 특정 지역에서 전해오는 향전이나 민간에서 널리 전해오는 그런 굽이 전송되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의 인문학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당시 신라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생한 화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22대 지증왕의 경우인데요. 그 소지마리간에 이어서 영원 2년 경진년 500년입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의 물건이 말하자면 임금의 그 어떤 성기가 한자 5이나 돼. 그 왕비감이 아무나 그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남들 모르게 신하로 하여금 전국의 그런 왕비감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한 신하가 서라벌의 그 서쪽인 모량부 쪽에 그 동로수 아래 큰 나무 밑에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큰 개 2마리가 아주 작은 북만한 그런 똥덩어리를 물고서 서로가 으르렁대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소녀 보고 물었어요. 저 똥을 놓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저렇게 똥덩어리가 크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모량부에 사시는 상공의 따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빨래하다가 숲속에 가서 아마 저 동로수 아래 가서 그렇게 아마 변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동로수라고 할 때 연구에 따르면 겨울 동자, 늙을 노자, 나무 숫자지만은 이 동은 똥을 말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그 상공의 집에 가니까 낭자가 키가 7자 5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아주 참 말 그대로 거인녀죠. 거녀지 거녀. 그래서 정말 그러한 그 사연을 임금에게 말하니까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이 임금의 그런 어떤 성기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라고는 하지만은 이건 또 경도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기 파랑가 쪽에 보면은 그 임금의 물건이 임금의 성기가 8지나 된다. 그렇게 했어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그 식사량이나 물가에 대한 또 기록도 그렇게 좀 하여튼 자세하진 않으나 이채롭습니다. 평소 그 임금이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하루에 쌀 서마를 먹고 꽁 9마리를 먹는다. 참 대단히 큰 식사량이죠. 근데 왜 660년에 이제 그 백제를 평정하고 난 뒤에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근데 이때 그 쌀이 과연 우리가 먹는 오늘날의 쌀일까? 아니면 계림유사에 나오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관원상제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백미를 먹게 하고 대개는 피쌀, 패미를 먹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도 임금이니까 아마 거의 현미에 가까운 8분미, 9분미에 가까운 아마 현미를 먹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문무왕 때 가보면은 이 암행어사 같은 암행순찰에 일어났던 이야기 또는 손님 대접을 할 때 자기 아내를 잠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 소위 빌려줄 때자 아내 첫자 대처 그런 어떤 습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어떤 이제 지방 관원이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서라벌의 중앙관서에 가서 중앙관서 일을 도우면서 일종의 볼모 형태죠. 엉뚱한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소위 잠재우는 아마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행정을 간접적으로 이제 지방 행정을 그렇게 또 집행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게 기인제도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문무왕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 김춘추 태종무열왕에 이어서 이제 고구려까지 완전히 평정을 했지 않습니까?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고 그래 이제 이복 동생인 소위 거득공이 있었습니다. 술의 거자 얻을 득자 또 다른 말로는 술의 거자 오드이자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단호라고도 했으니까 아마 그게 술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신라 시대에도 단호를 술이라고 읽었다. 술인날이라고 읽었다. 이 단호절에 어떤 행사가 있었음을 가늠케 하는 거죠. 그래 언제 이제 문무왕이 원 이름이 이제 범민 아닙니까? 김범민이고 범호자 문호왕이라고도 하고 문무왕이라고도 해요. 범호자하고 이제 호반문은 같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을 불러다가 아무래도 자네가 나를 도와서 재상의 자리에서 정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득공이 한번 그럼 제가 전국을 돌아보면서 관원들이 정말 올바르게 정사를 청렴결백하게 하는지
세금 부과는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민심이 어떤지를 살펴본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강릉인 아슬라주나 춘천인 이제 그 우수주, 또 오늘날의 충주인 그런 부곡경이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전라도 이제 광주, 당시는 무진주라고 그랬죠. 그 안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관원이에요. 그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비파를 옆에다 끼고 그냥 아주 헌참 승복을 입고 이제 걸승처럼 거지승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게 예사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 영숭한 대접을 했는데 그 잠자리에 자기 처첩이 셋이 있었는데 본인이 하여튼 그런 잠자리에 들면 그 아내와 평생을 같이 하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정말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이제 볼모의 성격으로 서라벌에 와서 이제 그 거듭공을 찾아서 우여곡절 끝에 만나가지고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50가지나 되는 음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한 그 참 경우죠. 다음 이제 49대 헌강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처용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용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오히려 참 그 역신을, 자기 아내를 범한 역신을 죽여야 그냥 반드시 보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용서를 하고 나와서 그 간복한 그 역신이 오히려 다시는 그 처용공의 그런 그 얼굴만 봐도, 그림만 봐도 제가 그 집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역신을 오늘날 코로나 그런 어떤 병마와 같은 역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가져온 벽사 진경을 했다. 또 이 헌강왕이 이제 그 남산 포석정에 갔을 때 그 남산신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데 나와서 춤을 췄다. 그래서 어무 상심이라고도 하고 이제 상념무라고도 합니다. 이 임금도 같이 춤을 췄다. 또 북악이라고 하는 금강령에 갔을 때에도 그 금강령에 산신이 내려와서 그 옥으로 만든 칼을 가지고 칼춤을 추면서 지리다도파 지리다도파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리다도파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여튼 그런 거 춤을 같이 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백급간을, 그런 그 지백급간이라는 하여튼 그 자귀 하나의 벼슬을 주었다. 그 다음에 상류서의 맨 마지막에 이제 효선편이 나오는데 효행과 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머리에 나오는 진전사 효선 쌍미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이 진정사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틈틈이 나와서 틈이 나면은 그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여러 가지로 식사도 봉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의상 스님이 태백산에서 그런 어떤 법회를 열고 계속해서 어떤 그 제자들을 갖다가 참 교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인생은 짧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다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다 모실 때까지 모시고 나서 제가 그때 또 의상 스님이 좀 계신다면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는 거다. 그래서 있는 살 없는 살 다 하니까 7대야 7대.
너 가다가 보면은 이거 밥 해먹고 언제 거기까지 가겠는가? 서라벌에서 태백산, 지금 이제 영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대 쌀을 밥을 해서 여기서 먹고 나머지는 밥을 다 해서 전대에도 넣어줄 테니까 건건이 뭐 장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걸 빨리 가거라. 그 3년 뒤에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음을 받고 선정에 들어서 이래 동안 정말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한 끼에 한 대 쌀을 먹었다. 뭐 요즘같이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시대.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저도 그 이제 일을 하고 했을 때는 시골에 농사 지을 때인데 밥을 많이 먹어서 지금 먹는 밥량이 아마 거의 배 이상을 먹지 않았을까. 네, 먹긴 몇 가지 안 되지만은 이러한 신라인들의 일상에 대해서 소략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